어서 오세요.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의 개회 선언으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네, 주요 당직자 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꿈꿔왔던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중책을 맡았습니다.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뭐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타개될 수 없고 우리 모두 전 당원이 힘을 합쳐야만 타개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위기를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비록 대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우리 국민의당에 제기한 변화와 혁신과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우리를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구조를 타파하고 패권주의를 청산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당의 창당 목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에 첫 단추를 잘 꿰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물론이지만 우리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하고 맞서 싸우는 일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내 소통을 제1로 삼고 이를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당내의 집단 지성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날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의석이 120석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41%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더라도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일주일의 대통령 행보를 보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됩니다.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고 또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시대적 과제이면은 틀림없습니다만 잘 나가는 공기업 사장의 손목을 비틀어서 극소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나머지 600명에 대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발표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우선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한 뒤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덜컥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택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의심스럽고 또 화력발전소를 중단함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나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그냥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냥 우선 던져놓고 보지는 않았는지 그런 걱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덧 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어느덧 37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늘 전야제부터 내일 본 행사까지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물리한 행진곡을 재창할 수 있게 한 것과 박석응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공약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5월 영령들은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 의혹, 최초 발포 명령자, 행방 불명자 등 5.18에 대한 진실규명은 아직도 미완인 상태이고 인터넷 등에서 허위 사실이 버젓이 유포되는 등 아직도 5.18의 진실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광주학살 책임자들이 5.18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실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88년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소위 5.11 분석반이 군 기록을 조작하고 증언까지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을 폭도로 조작하고 군 사격을 정당 방위로 조작한 것입니다. 결국 전두환 신 군부는 국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속였고 역사를 조작했습니다. 이제 모두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5월의 민주영령 앞에 대한민국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주도해 지난 3월 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원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5.18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국가공인 진상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정책위원장에 산출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관심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이 먼저 국민의당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내 정책 민주화를 실현하고 그리고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편에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약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날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천공항공사는 외주 인력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을 채용하고 인천공항공사는 그 자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근본적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요즘에 얘기하는 중규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표가 나온 이후에 우편 배달 집배원 그리고 서울대 비학생 조교 급식보조원들 역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를 한다면 앞으로 이 나머지 적자공기업 231군데가 되는데 이곳에 정규직 전환 비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또 세금으로 밀어넣을 것인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들에게 직접 전시성,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취지는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이고 제대로 제도를 통해서 개혁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정책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원내 수석부대표로 내정되었는데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 운영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또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견제를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로서의 우리 국민의당 열심히 해서 원내 전략에 제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사항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자리위원회 문재인 정부 하에 그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국무위원급이다, 국무회의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지역 조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 안에 혹은 그 산하에 일자리를 만드는 게 거기서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즉흥적이고 시혜적 조치에 매몰되지 말고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개혁해야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드리고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그 탄핵으로 이어진 이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하고 타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작은 청와대를 지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 조직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공기관의 개혁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공성은 강화하되 그리고 일자리 문제 또 비정규직 문제의 어떤 차별성은 개선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비효율성을 그냥 놔두고 또 국민 혈세를 거기다가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